자, 이번 시간은 252 7장 들어가는데요. 7장은 두 가지 들어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협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매년 출제가 돼 왔어요. 돼 왔다가 이번 28회는 한 번 쉬더군요. 한 번도 빠지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오겠죠. 협회는 한 두 문제까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7장은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예상되는 단원이다.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보 협회는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이해는 전혀 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암기뿐. 그러니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릴게요. 그럼 253쪽 가봅시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전속중개계약에 나왔었어요. 우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1:1 계약이죠. 의뢰인이 특정한 계공을 정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표준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꼭 사용해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고 그다음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일반인은 가입이 안 되고 누구만, 계공만 가입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서로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공동 중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양괄호 1번에 정보망 의의가 써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누구 상호 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어디가 중요하다? 계공 상호간. 여기는 어떻게 틀리낸다? 밑에 계공과 중개 의뢰인 상호간 이러면 틀린다. 중개 의뢰인은 접근이 안 된다. 예, 계공들끼리만. 계공 상호간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양괄호 2번 보면은 정보망을 이용해서 이제 공동 중개하겠다 이건데 밑에 이제 양괄호 2번에 1번에 있는 내용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면. 근데 그 법조문이 공인중개사법 2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뭐 빌딩 정도가 아닌 한 대부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할 텐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지정을 안 받고도 운영이 가능해요. 조금 있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정보망을 운영한다고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정을 안 받고도 운영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 사업에 그냥 인터넷 사업. 이 거래 정보망 운영자가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계공인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서로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이걸 이용해서 중개하는 거지 이 정보망 운영자가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인터넷 사업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자유업이죠. 자유업이니까 지정을 안 받고도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정보망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각 지역별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국에 딱 통일 하나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럼 지정된 정보망은 있긴 하냐? 있어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이 현재 지정된 정보망이에요. 요즘에 인터넷 어플 보면은 직방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도 있고 근데 협회에서 만든 건 한방 이런 게 있어. 한방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자, 물론 한방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아니에요. 이제 거기는 일반인들도 접근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정보망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원래 따로 있긴 하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는 휴대폰 어플보다는 이제 그 인터넷 컴퓨터로 접근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정보망이 따로따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끼리는 사설 정보망이라고 불러요. 이 사설 정보망에 당연히 계공들만 가입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회원을 잘 받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죠. 네. 그리고
비회원들은 여기 접근이 안 되니까 공동중개 어렵죠. 그래서 회원들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죠. 사실 원래 이런 건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접근이 이게 적발이 안 됩니다. 적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 정보망에 가입하려면 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회원업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만 시켜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중개사무소를 나중에 피바꿈할 수 있는 거지. 네. 아무나 우리 정보망에 가입시키면 빈 상가에 들어가서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서, 근데 우리 정보망에 가입한다면 우리 정보망 회원들은 나는 들어올 때 맨입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인 이야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국장으로부터 지정받는 정보망만 나와요. 그리고 방금 전속중개계약 나왔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서 개공이 일간신문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때는 꼭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에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된 정보망에만 공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된 정보망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전속중개계약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그렇다. 현실은 그렇다. 자, 그래서 개공들이 지금도 다 일반 중개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설 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땐 정보 공개 의무는 없죠. 다만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어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매도 A가 개공 갑에게 집 팔아줘 그랬어요. 근데 갑이 이거 당장 뭐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2번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 놨죠. 그 다음 밑에 B가 을한테 3번 집 사줘 그래요. 근데 얘가 원하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보망을 검색해 봤죠. 검색해서 갑이 올린 물건을 5번 소개했어요. 소개했더니 당장 집 보러 가재. 그래서 6번 전화했죠. 갑한테. 지금 집 보러 가니까 빨리 연락해 보라고. 7번 갑이 A한테 전화했죠. 지금 집 보러 온대. 빨리 집에 붙어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집 보러 갔죠. 8번 집 보러 갔더니 현관문 열자마자 사겠다는 거네. 이렇게 중개가 쉬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거래가 성사됐어. 성사되면 이제 개공갑 사무실 또는 을 사무실에 모여요. 사무실에 모여서 넷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뽑아요. 계약서를 프린트하지 몇 장 뽑아야 되죠? 2장이요? 사람 수대로 뽑아야죠. 4장. 당사자한테는 교부하고 개공은 보존해야 되잖아. 보존.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몇 장? 넉 장을 뽑아라. 그런 다음에 이제 원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구석방에 돌려 이렇게 돌리면 이제 당사자들은 사인만 해도 되고 개공은 둘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뽑비는 각자 자기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야. 갑은 A한테 청구하고 을은 B한테 청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래가 다 끝나면은 9번이 남았어. 9번. 동그라미 9번. 그 정보망 운영자에게 거래 완성된 사실을 통보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정보망에 접속해서 그 물건을 삭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개공한테 전화가 또 올 테니까 지우는데 이걸 운영자에게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이제 개공갑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 2번하고 9번. 처음에 정보를 공개할 땐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요. 이따 배워요. 다음에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무가 꼭 누구로부터만 정보를 받아서 개공으로부터만 정보를 받아서 누구에게만 개공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지. 네, 그렇구나. 뒤로 갑시다. 254 맨 위에다가 제가 참고를 넣어드렸어요. 아까 지정 안 받고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가능한데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오고 시험엔 그 지정받은 정보망만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그 지정받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여기 들어갈게요.
자, 이러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지정권자 누구다? 국장이다.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당연히 국장이 아닌 시도지사나 등록한청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우리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국장이 맡고, 공인중개사들은 시도지사가 맡고, 개공들은 등록한청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았잖아요. 등록증은 시군구 등록한청에도 받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는 국장한테 받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다음 지정 요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정 받으시려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건을 갖추어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여야 한다. 그 박스 아래에 제가 써드렸는데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싶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라.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렇구나. 과학 무슨 장관에게 신고하는데 부가통신사업자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SK, KT, LG 여기서 인터넷망을 다 깔아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기간통신사업자라고 부르고 인터넷망을 빌려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을 부가통신사업자 이렇게 불러요. 물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인터넷망을 빌려서 사업하는 걸 부가통신사업이라고 하는구나. 일단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서 와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라는 단어만 눈에 익히면 되고. 자, 2번. 정보망 가입한 개공수가 500명 이상, 즉 500명 이상 가입을 시켜라 이거예요. 부담되는 이거.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은 돼야 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00명, 경기도 200명 어때요? 합쳐서 500. 2개 이상 시도, 최소 30명 이상. 괜찮네. 괜찮네요. 서울에서 480명, 경기도 20명. 이거는 안 되죠. 최소 몇 명? 30명 이상. 그래서 500, 2, 30. 그래서 숫자 외우셔야 돼. 500명 이상, 그다음 2개 이상의 시도, 시군구 아니라 뭐? 시도, 최소 30명 이상. 5, 2, 30개. 시작. 5, 2, 30개.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신다고 댓글도 남기고 그러시던데 따라서 하시면 합격합니다. 자, 다시 시작. 5, 2, 30개. 5, 2, 30개. 다시 5, 2, 30개. 자, 개공 30명이 손에 오이 들고 등산 가요. 등산. 등산 갑니다. 그래서 5, 2, 30개. 아삭, 아삭. 자, 시작. 5, 2, 30개. 아삭, 아삭. 느끼하게 그러지 말라고요? 적응하세요. 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적응하세요. 자, 3번. 정보처리 기사를 1명 이상 확보해라. 인터넷 사업이니까 정보처리 기사를 직원 1명 이상 두라는 얘기지. 정보처리 기능사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저기 취사하니까 틀려요.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아니고 기사. 우리 기사하면 떠오르는 게 저 푸른 들판 위에 서 있는 말. 그 말에 앉아있는 기사 오빠가 떠오르잖아요. 안 떠오른다고요? 떠올려 보세요. 자, 말 위에 타고 있는 누구? 기사 오빠. 기사 오빠 몇 명? 1명. 자, 그 기사 오빠 뒷자리 누가 앉아있다? 밑에 공인중개사 언니가 타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언니는 둘 타면 안 돼요. 오빠가 1명이잖아요. 오빠는 좋잖아요. 둘 타면. 근데 언니들이 싫죠. 싸우죠. 야, 내려라. 그렇지. 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시작.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이렇게 외워요. 말터가 달려와요. 자, 중개사 언니가 뭐라고 그래요? 오빠 달려.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자,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알았고. 자, 5번. 정보망 가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야 되겠다. 툭하면 컴퓨터 다운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자, 컴퓨터 용량 성능 기준은 누가 정합니다? 누가 정해줘? 국장이 정해준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라. 컴퓨터 대다 줘야 되겠네. 최소한 3860 돼야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정 요건을 다 갖췄네. 그럼 이제 이 요건을 갖추어서 밑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그래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세요. 당연하죠.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신청인이 법인일 때 그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박스 밑에 주의에 써드렸는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싶은 그 회사를 말하는 거지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에 정해진 7가지 업무로 겸업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정받을 수 없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안 낸다 이거고 박스 가서 1번. 아까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소리를 그대로 다 내요. 왼쪽 페이지 박스랑 오른쪽 페이지 박스는 순서가 똑같아요.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아까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 부가통신사업자가 됐다는 걸 증명해라. 그 다음에 개공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가입시키랬잖아요. 그래서 500명 이상 개공으로부터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와 그 개공들의 등록증사본을 붙여내라. 그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가 제가 서식을 넣어드렸어요. 서식이 그 260쪽에 있는데 잠깐 보실래요? 260쪽.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 그러니까 내가 네 정보망에 가입할게 라는 가입비용 신청서죠. 이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공이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개공이 작성하고 저 밑에 구비서류, 등록증 사본 하나 첨부해라. 왜? 니들은 개공해야 되니까. 이걸 몇 부 이상 모으라고? 500부 이상 모아서 그 앞장에 있는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내라 이거예요. 이런 뜻이다. 그 255쪽이. 자, 다시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 개공들의 뭐 사본? 등록증 사본을 몇 부 이상? 500부 이상 내란 뜻이라고. 그들은 다 개공해야 되니까 등록증 사본인 거야. 그건 자격증 사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기사 오빠 자격증 사본 내고 있고 중개사 언니도 자격증 사본 다 내고 있죠. 거기서 이제 4번 중요해요. 내가 밑줄 안 쳐드렸는데 4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과거에 낸 적이 없어요. 언제 낸 적 없냐면 등록한청에 등록 신청할 때 안 내. 또 등록한청에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거 안 내고 그다음에 등록한청에 소공의 고용 신고할 때도 안 내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안 내요? 등록한청에는 안 내요. 등록한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요. 근데 국장한테는 내요. 국토부 장관이 거꾸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 다 털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여기만 제출해요. 여기만. 그렇구나. 그다음에 컴퓨터 용량 성능할 수 있는 서류도 내라. 이 컴퓨터 서류 가지고도 시험에 2번이나 틀리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가입한 개공들이 보유하는 컴퓨터 용량 성능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이거지. 묶이고 있네. 이거 개공들 500명 만나라고요? 만나서 부팅 해봐봐. 부팅. 아유 컴퓨터 좀 새로 사.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는 컴퓨터 용량을 성능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얘기죠. 이게 서류 다 갖춰냈죠. 갖춰냈더니 양가로 4번 지정. 국장은 지정 신청 받았어. 얼마 이내? 30일 이내에 두 번째 줄의 끝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또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세요. 그냥 30일 안에 지정서 교부 이렇게 말면 돼요.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 밑에 지정대장 참고하세요. 전산망 관리하라는 얘기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저 밑에 그림도 있습니다. 256조 하단부에 그림도 있으니까 그림도 같이 보셔요. 자, 그럼 이제 운영 규정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뭘 받았어요? 지정을 받았어. 30일 안에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지정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운영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 얻어야 되는 거래요. 자, 운영 규정의 국장 승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아까 30일 안에 지정서 줬잖아요. 여긴 지정받고 3개월, 30일과 3개월 바꿔치기 할 수도 있죠.
3개월 안에 지정서를 준다? 이거 너무 길죠? 기다리다 못 빠지죠? 3개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정받은 날부터, 이것도 중요해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 규정, 국장 승인, 또 지정권자 승인, 그래도 맞아요. 지정권자 국장이니까. 이어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승인 얻어야 돼요. 밑에 주의, 이렇게 잘 나와요.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운영 규정을 정하여,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시작.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이게 통으로 외워야 돼.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다음에 2번 운영 규정에 정할 사항. 그럼 운영 규정이 뭐냐 이거지. 운영 규정에는 다음에 걸 정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다음에 걸 정해라.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외우지 말고요. 이런 거 지문으로 아주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거 무조건 맞게 나와요. 예를 들면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오, 이렇게 나와요. 굳이 여기 없는 걸 내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건 다 맞는 거니까 굳이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도 못해요. 자, 개공이 정보방에 등록하는 절차, 또 이 정보방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 거래정보 사업자와 개공의 권리와 의무, 이런 걸 정하는 것이 운영 규정이다. 그래서 등록 절차, 이용 방법, 회비 징수, 권리 의무, 이런 걸 정하는 것이다. 다음,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장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정받고 1년 안에 설치 운영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절차로 만들어집니다. 지정 끝, 절차 끝. 저 밑에 이제 의무.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죠.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만, 오로지 개공으로부터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를 밑줄 친 걸 뭘로 내겠어요? 그렇죠.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러면 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로지 개공으로부터만 정보를 받아서 공개해라. 자, 오른쪽 2번이 더 중요한데, 자, 개공으로부터 의자 동그라미 개공으로부터 자, 발음해보세요. 아이, 약해요. 세게. 다시. 좋아요. 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끊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차, 동그라미 차. 차. 시작. 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거기는 나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시험에는.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다. 또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했다. 차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벌 대상도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 1번, 2번. 이 단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개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 매우 잘 냅니다. 자, 개공은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동그라미 쓰시고.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됐을 땐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지체 없이 통보해라. 정지. 그래서 업무 정지. 구체적 기준은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자,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해야 합니다. 또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했습니다. 업무 정지예요. 오로지 업무 정지만 주는 거예요. 업무 정지만.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개공의 의무를 받고 자, 밑에 이제 지정 취소. 자, 지정 취소는 누가 때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근데 그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아, 할 수 있다네? 그럼 하여야 한다라고 문제를 잘 낼까 안 낼까? 매우 잘 나옵니다. 박스 밑에 써드렸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틀린 걸로 매우 잘 나온다. 매우 잘 나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외웁니다.
차, 해, 일. 자, 시작. 거운, 차, 해, 일. 거운, 차, 해, 일. 자, 거는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그럼 이제 세 가지잖아요. 셋 중에 하나만 내요. 하나만 내는데 어떤 걸 내더라도 운영규정이라는 단어는 꼭 줘요.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운영규정에 위반했습니다. 운영규정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배우고요. 자, 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 차별 공개했다. 근데 앞에 뭐 세 가지인데 맨 앞에 거는 아까 했죠. 개공으로부터 을 받지 않은 걸 공개했다.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다. 차별 공개했다. 차 위반하면 지정취소의 형벌 1-1이다. 해. 개인 거래동호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동호사업자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1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이 거래정보 문제 낼 때 이제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청문, 취소라는 걸 할 때는 원래 청문하게 돼 있습니다. 취소라는 걸 할 때는. 근데 국장은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사망 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사망 해산 가지고 무슨 청문을 하겠습니까? 청문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청문이라는 건 질문 답변하면서 위반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산, 문제가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법인인 거래동호사업자가 해산하여 국장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잘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망. 아니, 사장님 왜 들어가셨어? 안 물어봐요. 아니, 니네 회사는 왜 망했니? 안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 사망해산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게 들어가면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낼 땐 무엇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느냐 그 이유를 꼭 써주게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써줘야 이 문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시험에. 자, 벌칙. 아까 의뢰받지 않은 걸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하면 형벌 준다고 그랬죠. 500 과태료 있는데 아까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또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 위반했네는 지정 취소 사유이기도 하고 500 과태료 사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제 출입 조사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다. 그 밖에 명령 이행 안 했다. 거짓 보고 자료 제출했다. 500 과태료가 돼요. 그래서 거래동호사업자가 받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운명이라고 외워요. 운명.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그 다음에 이제 명은 감독상 명령 불응한 거야. 감독상 명령 불응했다. 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거, 운, 차, 해, 일. 이게 지정 취소고요. 500 과태료는 운, 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500. 이게 500. 이것은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여기는 형벌이 1-1. 그래서 이것만 교집합해. 교집합. 지정 취소 500 과태료 사유. 이거는 명령은 500만 받고 500 과태료 사유만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돼요. 이 단원이 끝났어요. 이 단순 암기라고 했어요. 자, 262 갑니다. 협회로 갑니다. 협회. 협회도 단순 암기. 단순 암기. 자, 설립 목적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냥 개공들은 뭐 자질 양상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짠합니다. 자, 성격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1번 제가 있는 건 다 시험에 나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아, 친목단체가 아니네. 협회는 꼭 뭐 해야 된다? 법인이어야 된다. 법인.
그리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걸 사단법인 이렇게 부르죠. 재산을 추려서 만드는 건 재단법인이고,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지 당연히. 3번이 별표.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법 중 재단법인 X, 민법 중 조합 적용한다 X 다 나왔던 거고, 상법 이래도 X야. 상법의 법인은 영리법인이거든. 민법, 비영리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다음 밑에 반가로 2번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협회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어요. 왜 세대한이냐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세대가리 막 이러던데, 세대한, 예전엔 대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었다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세대한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냥 대한이라고 하지 무슨 세대한이라고 그래. 자, 다음에 여러 개 선언 가능하고, 개공들은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어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자, 설립 절차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절차를 시험에 뜨는데 잘 나오는 편이에요. 설립 절차는 일단 설립 절차는 4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단계를 써드리면은 정관 작성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거치고, 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협회는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설립, 등기까지 하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4가지 이렇게 읽어보세요.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 인가, 설립 등기.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 다시 시작.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 인가, 설립 등기. 자, 그러면 거기 그 양거로 3번의 설립 절차에서 제가 3줄 읽어볼게요. 그 3줄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되어 정관을 작성하라.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4단계. 중간중간 사선 끊으셔도 돼요.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단계.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 인가, 설립 등기.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정관 작성. 협회는 법인인데 법인이란 걸 만들 때는 원래 정관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라. 뭐 이런 거 시험에 이렇게 납니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정관 작성을 빼곤 해도. 물론 그거 너도 맞죠. 자, 다시 협회를 설립하려면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자, 오른쪽 창립총회. 그러면 이 창립총회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이 정관에 대해서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라. 그리고 국장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창립총회 600명인데 아까보다 많이 와야죠. 그래서 아까의 2배가 오고 있어요. 커플로 입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작성은 300명 모여서 만들면 되고 창립총 입장할 때는 커플로 입장해야 돼요. 커플로 입장해야 됩니다. 600명. 근데 이 창립총회는 골고루 오래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각각 20명 이상이 오라고 돼 있네. 숫자는 이렇게 외우실게요. 자, 300정, 600창. 이 600은 서울은 100, 광도, 특별자치도 20이다. 300정, 600창, 600, 100, 20. 시작. 300정, 600창, 600, 100, 20. 이렇게. 300정, 600창, 600, 100, 20. 300정, 600창, 600, 120. 예를 들면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X, 100명. 창립총회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O.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됐고 숫자 다 외웠고 설립인가.
협회를 설립할 때는 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허가라고 하면 틀립니다. 주의에 써드렸죠. 설립 인가. 발음해보세요. 설립 인가. 허가 아닙니다. 허가는 없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는.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대책 없이 이런 것도 낸 적이 있는데 우리 서류, 서식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그 다음에 설립 등기. 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장이 인가받은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 보면은요.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이거 왜 틀린 거죠? 왜 틀렸어요? 아하, 뒤에가 빠졌구나.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도 시험이 나옵니다. 가다가 얼마 안 됩니다. 몇 단계? 4단계.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 절차 다 받고. 자, 구성 가죠. 주된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된 사무소는 꼭 어디에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현재 없어요. 법에. 그래서 어디에 둬도 무방해요. 근데 지금부터 5년 전까지는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법에 있었어요. 네, 그랬었고 그게 폐지되자마자 바로 그 해에 틀린 지문을 냈고요.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나왔고 그 뒤로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둬도 상관없고요. 그다음 밑에 그 지부 지회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부 지회 대왕별표. 자, 갑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지부, 지회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지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지부는 우악스럽게 발음하고 지회는 예쁘게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우리 같이 해봐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자,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것도 X로 나와요. 둘 수 있다. 아따 참. 밑에 예제에 써 있죠. 주의에. 일단 지부지에 바뀌면 안 되고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다음 2번도 중요합니다.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시도에 둘 수 있으니까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군구에 둘 수 있으니 지회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 신고. 바뀌면 안 되죠, 당연히. 지부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 신고해라. 시군구니까. 신고라는 단어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되게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총회. 총회 이 문장이 한 7년 넓혀보면 7년 정도 넓혀보면 4번 정도 나온 지문이에요. 7년 동안 4번이나 나온 지문.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체 없이 이거를 10일 이내에 X, 15일 이내에 X 두 번이나 나왔고 맞게도 두 번이나 나왔고 그래서 협회는 총회 뜨면 어떻게?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국자에게 보고 총회 뜨면 뭐? 지체 없이 보고 자꾸 읽어서 외우셔야 돼. 자, 협회 업무로 가죠. 이제 조직 다 끝났고 이제 구성 다 끝났고 협회 업무로 가죠. 협회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7가지 있는데 이 중에 1, 2, 3, 4 4개 묶어보세요. 4개 묶어서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우아한 말로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느낌 어때요? 짠하죠. 짠해.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뭉클하네요. 부동산 중개 제도 연구 개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글썽글썽거립니다. 회원의 윤리 연장 재량과 실천에 관한 업무. 쓰러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는 절대 외울 수 없고 묶어서 뭐라고 쓰느냐? 짠한 일. 이렇게 써. 짠하다고.
짠해. 그래서 읽었는데 짠하면 오 이게 풀어요. 다시 할까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어때? 짠하잖아. 오. 중개제도 연구 개선. 뭉클. 오.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기 연수. 설레. 오. 회원의 윤리안장 제정 실천에 눈물 글썽. 오. 그래서 읽었는데 짠하고 뭉클 설렘 찡 이러면 다 오로 푸시면 된다. 자, 20년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밑줄 쳐보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거래정보방 사업을 말하는데 거래정보방 사업이라고 내진 않고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온 적 있거든요. 6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건 잘 아시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아시니까 그건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양거로 2번에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8장에서 업무 위탁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시니까 그때 하고 다시 이쪽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협회 업무도 받고 이제 지도 감독 합시다. 지도 감독은 뭐냐면 사무소에 공무원을 보내서 출입하게 한 다음에 장부 서류 조사 검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밑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죠.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또 지부와 또 지회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하면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끊으시고 이번엔 아예 누굴 보내? 공무원을 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감독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도 감독이라고도 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밑줄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해서 보고해봐, 제출해봐,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건 누구다? 국장만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오른쪽에 주의 보면은 시도지사가 지부, 등록한청의 지회를 감독한다라고 하면 틀린다. 틀리고 협회, 지부, 지회는 모두 국장만이 감독을 한다. 잠깐 여기 보시면 아까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뭐 했고? 신고했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한청에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신고를 왜 하냐 이거지. 할 이유가 없어. 왜? 시도지사가 지부에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등록한청이 지회에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신고하냐 이거지. 몰라. 그냥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고는 하지만 협회, 지부, 지회는 오로지 국장만이 감독을 한다. 국장만이 협회, 지부, 지회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공무원을 보내서 출입조사할 수 있다 이거지. 네, 그게 핵심이고 오른쪽에 증표 제시.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내보여라. 아까 그랬죠. 제가 서류, 서식, 증표, 다시 서류, 서식, 증표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령이에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보이고 상대방에게 내보여라. 이 문장만 그대로 낸 적도 있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 말을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라는 건 공무원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밑에 이제 제출, 조사, 검사, 거부방해, 기피했다. 그 밖에 명령 이행 안 했다. 거짓 보고 자료 제출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정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는 게 협회가 받는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만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협회가 받는 500 과태료는 오로지 이것만 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있다. 나중에 이렇게 외우실 겁니다. 운, 명, 징, 검, 개 이렇게 외우실 텐데 방금 우리 명자 보신 거예요. 감독상 명령. 조사, 검사, 거부방해, 기피, 그 밖에 명령 이행 안 했다. 거짓 제출했다. 이런 거 500 이하 과태료다. 자, 여기까지가 협회의 일단 전반부예요. 전반부. 협회의 성격, 그 다음에 설립 절차,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감독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부터 협회 끝까지 나오는 건 전부 다 공제사업이에요. 공제사업만 따로 배우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동그라미 1번.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 밑줄이요.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거야. 다음 페이지 2번, 3번 참고하시고 성격. 상호부조가 목적이긴 하지만 성격은 뭐와 똑같다? 보증보험과 똑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있죠.
일단 두 번째 줄까지만 밑줄 치면 됩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라는 것은 개공이 그의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 가진 제도이다. 여기까지. 일단 불법 행위. 개공이 중개하다가 고의관해서 사고 친 거죠. 채무불이행, 이게 뭐냐면 채무불이행이란 단어를 오해하지 말고 채무불이행은 지금 돈 빌려서 못 갚는다는 말이 아니고 사고를 쳤는데 지금 물어주지 못하고 있다. 못 물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채무불이행. 못 물어주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해주는 보증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거지. 여기까지만. 다음 양가로 2번. 공제사업의 범위. 밑줄 치지 마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일부 수익사업인 부대 업무로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지나가시면 돼요. 3번. 중요합니다. 공제 규정을 정해서 승인받아라.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려면 뭘 정하여? 공제 규정이란 걸 정하여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아까 우리 거래정보 사업할 때 운영 규정 지정받고 석 달 이내 운영 규정 적에서 국장 승인 받았잖아요. 그래서 운영 규정 국장 승인. 여기는 공제 규정 국장 승인. 또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역시 승인.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 규정의 내용은 뭐냐 이거지. 공제 규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 밑줄 치지 말고요. 공제 규정 안에는 뭐 공제 사업의 범위, 공제 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책임 종류 적립비율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라고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2번 공제 규정에는 다음에 걸 정해라. 박스 오른쪽 박스 보시면 자 공제 계약이 뭐냐면 협회하고 개공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계약, 공제 계약. 공제료 내고 하는 계약일 말합니다. 자, 공제 계약의 내용을 공제 규정에 담으라고요. 외우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지나가시면 돼요, 지금. 저 믿고 그냥 지나가. 읽고만 지나갈게. 공제 계약은 협회가 어떤 때 책임지냐, 이 정하는 거고, 전체 모으는 공제금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개공들이 내는 공제료, 이건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다음에 공제 기간. 그다음에 공제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절차. 그다음에 구상권 하죠. 개공한테 구상권. 그다음 보조원이 사고 치면은 협회는 개공을 대위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거고. 공제계약 실효되는 언제 되느냐 이런 걸 정하는 거다 이거지.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봐요. 이때 공제료 개공들이 1년에 23만 5천 원 내거든요. 이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 치고 이런 거 틀리게 안 내요. 그냥 맞게 내요. 회계 기준은 거기만 밑줄 치세요.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 그렇구나. 아, 상호부조 목적이니까 손해배상 기금으로 쓰겠지만 개공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써라 이거지.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 없죠. 맨날 이제 술 먹고 밥 먹고 옛날 막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1년에 협회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거의 200억 가까이 돼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와요. 그런데 뒤로 삥땅 많이 쳐먹고 감옥도 많이 갔어요. 요즘에 많이 개선됐는데 감옥 많이 갔습니다. 협회장도 물갈이 되고 막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지들끼리 막 밥 먹고 술 먹고 매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공제금 청구하니까 미안하다 이쑤시고 있어. 미안하다고. 아유 다 먹고 없네. 나쁜 놈들.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을 적립해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매년 적립해라.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때 공제금을 지급하기에 적립하는 비용. 책임준비금 뭐의 100분의 10?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 수입액을 협회 총수입액 이렇게 한번 냈다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라 뭐 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하라. 양가로 5번 공제사업의 관리.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면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책임준비금 국장 승인 거기까지. 자, 공제사업은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끊고 바로 다음 시간에 공제사업 나머지 다 공부하고 협회가 마친 다음에 8장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